안녕하세요 70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리그 중단이라는 사태에 맞이해서 이제까지 리그 29라운드, 리그 30라운드를 해오면서 누가 잘했는지, 누가 좀 못했는지, 워스트 라인업, 베스트 라인업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최고의 활약을 한 선수, 최고의 반전인 선수, 최악의 활약인 선수, 최악의 반전인 선수까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역시 최고의 활약은 코바치치를 뽑아봤습니다. 코바치치 같은 경우에 이런 부제를 한번 달아보고 싶어요. 만약에 코바치치가 올 시즌 영입이 안 됐다면, 사리볼만 보고 애매하네, 임대 취소, 완전 영입 안 해, 이랬다면 얼마나 큰 불상사가 일어났을지 상상하기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고의 반전에 넣을까 하다가 최고의 반전엔 더 좋은 선수가 있어가지고 그 선수를 넣었고요. 최고의 활약에 코바치치를 넣었습니다. 전반기만 놓고 보면 타미, 조르지뉴, 마운트, 리스 제임스 많죠. 꽤 많은데 후반기로 가면서 조금 애매해졌고요. 리스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봐도 잘하고 있었지만 코바치치가 아주 초반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코바치치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코바치치의 장점은 탈압박, 그리고 전진성, 이런 걸로 놓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원을 휘저으면서 부시고 중원에서 공을 더 소유해서 공격으로 넘겨주는 이런 능력이 특출난 선수로 알려져 있고, 그런 걸 장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가 좀 언성 히어로라고 하죠. 좀 눈에 띄지 않지만 팀에 진짜 필요로 하는 선수를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면 옛날 박지성 선수가 있고, 우리 선수로 보면 조르지뉴 선수가 있는데, 조르지뉴는 이 중후반기 넘어가면서 조금 애매해진 감이 있어요. 경기력이 초반부에서는 축신 추락 얘기를 들었지만 후반부로 조금 넘어가면서 애매해진 감이 있어서 코바치치는 약간 꾸준한 감이 있었거든요. 물론 코바치치도 중간중간 못한 경기는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중원에서 1인분 역할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코바치치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하냐면요, 제가 제일 좋게 봤던 경기 중에 하나가 토트넘전이거든요. 요번에 했던 2차전 토트넘전 스탯을 보시면 터치 90회, 패스 77회, 패스 성공률 95회, 찬스 메이킹 2회, 드리블 5번에서 드리블 모두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중원을 완전히 휘저으면서 때려 부신 거죠. 물론 손흥민 선수도 빠지고 에릭센 떠나고 줄 부상해, 그래서 토트넘이 재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도 맞지만 코바치치가 잘했던 것도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바치치를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거기에 미넨전도 잘했고, 리버풀전에는 부상을 입긴 했지만 그전에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잘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약간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고 회복도 조금 더딘 것 같은데, 코바치치가 돌아와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활약에는 코바치치를 뽑아봤습니다. 자, 그럼 코바치치를 제끼고 최고의 반전이 된 선수는 누구냐? 길모어입니다. 올 시즌이 시작할 때 만약에 캉테랑 조르지뉴, 코바치치가 없었다, 부상으로 빠진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되면 폼이 확실치 못하는 바클리, 치크는 부상이고 굉장히 이제 복귀까지 멀었으니까 바클리 있고, 더비 카운트에서 막 이제 들어온 폼을 확실시할 수 없는 마운트 있고, 거기에 길모어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시즌 초라면 상상도 하기 싫은 조합이 에버튼전에서 실제로 벌어졌죠. 바클리, 길모어, 마운트가 나와가지고 에버튼을 4대0으로 부셨습니다. 최고의 반전으로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나요? 그야말로 신성의 탄생이고, 제가 봤을 때는 길모어는 자신의 이름을 EPL을 넘어서 유럽에 확인시켜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마운트는 더비 카운트에서 램파드 감독과 같이 했기 때문에 조금 이름이 알려져 있었고, 타미 아브라함은 골을 너무 많이 넣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이름이 알려졌지만 길모어는 이 정도까지 이름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정말 딥하게 들어가야만 알 수 있는 이름이었는데, 이런 악조건,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 거기다 조코캉도 없는 악조건에서 활약하니까 굉장히 반전이었던 거죠. 에버튼전 스탯을 보시면요, 볼터치가 91회, 패스 성공이 74회, 패스 성공률 92.5%로 MOM을 받았고요. 리버풀전에 이어서 2번 연속 MOM을 받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중원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코캉이 있죠, 신성 마운트 있죠, 합류하는 지혜의 있죠, 거기에 바클리 살아나고 있죠, 거기다 이제 2001년생 길모어까지 이제 경쟁에 참여하는 거니까 중원은 진짜 사상 이래로 최고 치열한 그런 중원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최고의 반전은 길모어로 뽑아봤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던 선수는 제임스인데요. 왜냐면 이제 최고의 활약으로 넣어도 되고 최고의 반전으로 넣어도 되는 선수거든요. 유스기 때문에 주전으로서도 이제 손색이 없을 만큼 성장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임팩트 면에서는 코바치가 좀 더 세서 활약으로 들어갔고, 길모어는 또 반전의 임팩트가 세가지고 이제 반전으로 길모어를 넣었는데, 리스 제임스가 못나서 밀렸다 이게 아니라 진짜 근소한 차이로 2위들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걸 토대로 램파드 감독이 가장 많이 쓰는 4-3-3을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지금 스쿼드 중에 짜는 겁니다.
케파가 골키퍼로 들어가고 탄코, 루디거, 주마, 제임스가 들어가고요. 조르지뇨, 코바치치, 길모어가 들어가고 마운트, 윌리안, 타미 아브람이 들어갑니다. 캉테 같은 경우에는 부상이 조금 있어서 올 시즌에 그것 때문에 살짝 밀렸고, 바클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베스트 라인업까지는 조금 어렵고, 길모는 계속 이 폼을 보여준다 그러면 베스트 라인업에 들어가기에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다 캉테를 넣어도 되고 바클리도 넣어도 되는데 저는 조금 길모를 넣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램파드 감독이 원하는 박스투박스 역할에 길모가 좀 더 어울리지 않나. 패스 이제 정확하게 뿌리는 거나 속도나 패스를 빠르게 판단하는 거나, 그리고 이제 침투, 그리고 뭐 이제 커팅에는 능력까지 길모가 고루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길모가 낫지 않는가 생각해서 베스트 라인업에 길모를 넣었습니다. 이제 최악의 활약을 알아보면 이 자리는 좀 치열했습니다. 케파 있죠. 바클리도 요 근래 잘하는 거지. 바클리 있죠. 오도이 있죠. 플리식 있죠. 에메르송 있죠. 알론소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살짝 바추아이는 다른 면도 봤어요. 왜냐면 팬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회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시즌 초에 조금 잘했던 것 같은데 후반부로 갈수록 이 선수를 왜 투입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바추아이는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많은 기회를 받아서 조금 팬들이 의아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리그만 보셔도 16경기를 나왔거든요. 근데 한 골 한 도움입니다. 단적인 예로 9경기를 나왔던 지루가 2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더럽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회랑 기회는 이제 다 날려먹고, 뭐 크로스가 오든 뭐 땅볼 패스로 잘 오든 컵백이 오든 날려먹어가지고 최전방 수비수가 아니냐는 오점을 들고 있었던 바추아이가 최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내년 시즌에 이적할 것 같아서 최악의 활약으로는 바추아이를 뽑아봤습니다. 자, 그럼 최악의 반전이죠. 최악의 반전은 플리식입니다. 케파랑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뒤에 설명드릴게요. 이게 당장 아자르가 이적을 하는 얘기가 있었고 당연히 뭐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었으니까요. 그래서 플리식을 820억이나 되는 돈을 주고 데려왔거든요. 아자르 대체를 안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는 금액치고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퍼부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플리식이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더 걱정됐어요. 도론트문트에서는 산초에게 밀려서 약간 꺾이는 감이 있었고 EPL 스타일에 맞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워낙에 어리고 멘탈적으로도 성실하고 훈련도 되게 성실하게 한다 그래서 기대가 컸고 해트트릭도 하면서 조금 자리를 잡아가나 했는데 올 시즌은 부상으로 좀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이제 앙크TV를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플리식 언제 돌아와요? 플리식 언제 돌아와요? 얘기하는데 정말 나왔던 경기보다 부상으로 신음하는 경기가 많아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리는데 SNS에 곧 돌아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 봤으니까요. 리그가 중단돼 있고 4월까지 가면은 플리식은 복귀할 것 같습니다. 큰 기대는 할 수 없었겠죠. 아자를 대체한다는 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820억이라는 금액, 그리고 플리식이 도른트문트에서 활약할 때 보여줬던 폼, 이런 거를 기대했을 때 이렇게 못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최악의 반전인 것 같습니다. 부상에서 신음하는 거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사실상 플리식이 거의 유일한 영입이기 때문에 최악의 반전도 플리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케파랑 고민했던 이유는 케파가 지난 시즌에도 뭐 그렇게 슈퍼 세이브를 하는 선수는 아니었지만 좀 안정감은 있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으로 들어와서는 패스 미스도 좀 많아지고 세이브도 좀 호로쇼를 많이 해서 조금 최악의 반전을 넣을까 했는데 올 시즌 이제 또 리버풀전을 기점으로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해서 최악의 반전까지는 아닌 걸로 했습니다. 자, 그걸 기준으로 짰고 조금 변형이 있어서 4-1-3-1로 짰습니다. 케파랑 탄코는 최악의 이 워스트는 아닌데 일단은 집어넣습니다. 위치에 그 선수들은 있어야 되니까. 케파 골키퍼고요. 에메르송, 크리스텐센, 주마, 탄코를 넣고요. 중원에는 바클리, 캉테를 넣고, 2선에는 오도이, 페드로, 플리식을 넣고, 최전방에는 바추아이를 넣었습니다. 여기서 캉테는 조금 억울할 것 같아요. 캉테는 부상만 아니면 1인분 역할은 해줬거든요. 뭐 엄청 센세이션하다는 얘기는 좀 어렵고, 뭐 승률 얘기도 있고 애매하다는 얘기도 있어도 저는 캉테가 나오면 1인분 역할은 충분히 해줬던 것 같아서 캉테는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마운트를 넣기도 뭐하고, 근데 바클리가 또 살아나고 있어서, 그리고 유일하게 뛸 수 있잖아요. 지금 중원에서 조코캉 없을 때 바클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클리를 넣기도 애매한데 캉테랑 바클리를 바꾸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캉테랑 바클리를 바꾸셔도.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4월에 만약에 경기가 재개가 되면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리그가 끝나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개편할 수도 있어서요. 워스트에 있는 선수들이 잘해서 베스트로 전부 넘어오고 전부 베스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최고의 반전이 되겠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2,000명이 코앞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더 최선을 다해서 더 멋진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